12,500원의 50% 비중, 향후 전망과 현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전자현 전문가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자현 소장입니다. 자, HMC 투자증권을 문의 주셨는데요. 12,500원에 매수하셨죠? 12,500원. 근데 비중이 많아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50% 비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중도 많고, 지금 가격도 뭐 이런 정도 가격선에서 잡으셔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어렵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손실이 많은 폭은 아니네요. 네, 한 400원 선 정도 내린 거니까. 네, 그러나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사실 저희가 HMC 투자증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 물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역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PBR이 한 0.5배 정도 수준이에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가 PBR이 0.1배 수준입니다. 삼성증권은 1.3배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지금 HMC 투자증권이.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좀 있죠. 현대차 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 건 때문에 우리가 성장성도 물론 있는 것이고요. 이익 같은 경우도 많이 그 점증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요 세 가지 부분이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감안을 해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이죠, 시장.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어두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변수입니다. 시장 변수. 시장이 너무 좀 어렵고 오늘 슬쩍 저점을 좀 깨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PBR 0.55배 수준이라든가 또 길게 내년 초까지 아마 본다면 대개 14,500원 선 정도의 그런 가격선은 당도할 가능성이 좀 있죠. 14,500원 선이라면은 바로 여기죠, 여기. 네, 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볼 정도로 이제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그때는 이 정도 가격은 가능해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죠. 뭐 예를 든다면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반전을 줘서 바로 단기 반등이 이 정도 빨리 나온다면 여기서 한번 카팅을 했다가 다시 본전 가격에서 카팅을 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잡는 게 좋겠다는 거죠. 어디서? 대개 이런 정도 라인 때죠. 11,000원 내지 12,000원 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개념으로는 이렇게 보시고 아까 보는 그 내년 초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 있죠? 그거 생각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도 어려웠는데요. 잘 대응하셨나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지금요. 아유, 저희가 좀 힘이 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호남석을 가끔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호남석이와 LG화학보다 오늘 요새 뭐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요새 가만히 보니까. 네, 오늘도 좀 많이 빠졌죠.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32만 원이고 비중 20%예요. 20%요?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어디까지 바닥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서 좀 또 물을 타야 될지. 네. 단기적인 바닥을 알면 물이라도 좀 탈 텐데 그것도 참 손이 쉽게 안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호남석유 그러면 오늘 4% 넘게 빠졌는데 자세히 진단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진단을 받아볼까요? 김현욱 PD님이요. 네, 김현웅 PB님이요. 알겠습니다. PB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30만 원에 매수하셨다고요? 32만 원네요. 너무 많이 빠져요. 네. 저도 참 진짜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예, 30. 어디가 바닥이 어디가 그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일하다는 진짜 이게 그거 하게 생겼어요. 네. 일단은 저 시청자님의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고 그러실 텐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호남석유 화학은 뭐 전 화학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 소재 업종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하락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어떤 뭐 정책적인 트렌드와도 전혀 맞지 않고 이 유화주 같은 경우는 예,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수업료를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수업료라고 하면은 손절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수업료를 좀 내시고요. 일단 손절매를 저는 지금이라도 좀 권유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 화학주가 좋아지려면 어떤 경기 상황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예, 경기 상황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중국 경기가 완전히 좀 좋아지고 예전처럼 어떤 수출 경기를 기반한 그런 경기 회복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냥 중국 내수 부양을 통해서 어떤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 그건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똑같아요. 그리고 향후 5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어떤 화학 업황 자체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목표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목표가가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목표가 10만 원이에요? 장기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간.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화학 업황 자체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럴 거라고 그렇게밖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당장이라도 좀 축소를 하시고 이제 되는 업종, 트렌드와 맞는 업종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제 드릴게요. 예. 네,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은 비중을 오히려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잘 대응하셔서 손실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종목 카운슬러 2부에서 계속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친구